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출간을 앞두고 있는 태블릿 반격의 서막 저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보낸 감사 인사 편지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밝혔는데요. 최서원 씨는 박 대통령은 대구 달성으로 가시는 걸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고향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시려는 생각이신가 봅니다. 곁에 유영하가 붙어 있으니 걱정스럽다고 오늘 땐 최서원 씨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는 이들과 사죄하고 침묵해야 된다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더라며,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 석방이나 결백에는 관심이 없어도 외로운 투쟁이라도 할 것입니다라고 앞으로의 투쟁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거짓 태블릿으로 인해 시작된 국정농단의 허구를 밝혀내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골 터져 버린 당 의원이 15일 반려동물들도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려동물들이 이재명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진들을 올린 뒤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들이 지지 표명을 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해시태그 이재명 후보 동물권위원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지지선언 릴레이를 이어간다며 끝나야 끝난 겁니다라며 이재명 역전을 후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걔가 투표하니? 하는 짓도 짐승 같은 컨셉질 가지가지 한다라며 사람은 윤석열 지지하고 걔 돼지는 이재명이 지지하나?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반려동물쯤은 되어야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이재명 지지자들은 반려동물 수준이라는 것인지, 고민정 본인이 미쳤다는 뜻인지 그 진위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지지자는 한마디로 동물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국민의힘이 3구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겠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에서 천안함 유족,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족,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 등이 연단에 올라 윤석열 후보에게 빨간 목도리를 전달받았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은 어땠냐? 우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며 철진한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시장을 무시하고 현장과 과학을 무시했다.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내로남불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 세금은 오를 대로 올랐고 월급 봉투는 비었다고 지적한 윤석열 후보는 나라 빚은 1,000조를 넘어가는데 집값, 일자리, 코로나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에 대한민국이 계속 무너져가는 걸 두고만 보시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정치 영역 외에서 윤석열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봉사활동과 같은 일정을 소화한 뒤 선거대책본부가 사후 공지하는 방식, 비공개 활동도 결국은 공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아예 등판하지 않는 방식, 김건희 씨가 몸담은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이 중 세 번째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대본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배우자 김건희 씨가 문화, 예술 쪽에서 공개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몸담은 문화, 예술계나 관심 많은 종교계에서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기는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 후방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도 이날 공개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천천히 문화, 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유세 첫날인 15일 충남 천안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서 남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 중이던 국민의당 선거유세 버스에서 6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에서 대기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당은 오후 9시 당 캠프 대회의실에서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숨진 2명 중 1명은 운전기사이며 다른 1명은 논산 계룡 금산 선대위원장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나라의 TV도 삼각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서 민주당 이재명 유세 차량이 지하차도 천장과 부딪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운전자와 동승자인 지역구 의원이 생명에 큰 위험 없이 경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하게도 주변에 다친 시민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불행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항상 유념해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씨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신민주통합당 소속 A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15일 전해졌습니다. 남욱 씨는 또 당시 총선에 출마했던 같은 당 출신 B 전 의원 요구로 모 종교단체에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검은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작년 10월쯤 해당 진술을 남욱 씨로부터 확보했고 최근 3억 원 조성 경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인들은 중앙지검이 뒤늦게 3억 원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한 것에 대해 자금 전달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면서 검찰이 여당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얼마나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3월 9일 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표합시다라며 전과사범 쫄려서 밤에 잠이 안 올 듯이라고 비꼬았는데요. 남욱 진술 외에도 좌파 정치권을 옥죄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함양수사 의혹 재판에서 경찰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14일 선거 개입, 함양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건설업자 김응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김응태 씨는 이 두 번째 고발 당시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알려주며 고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김응태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기현 전 시장 등을 고발할 때 경찰이 고발장을 만들도록 종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응태 씨는 그러면서 울산지능범죄수사대 내부에서 팀별로 약정서를 논의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같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이 그런 내용의 혐의 사실이 될 것 같고 피고발인은 이런 사람 같다고 의견을 준 것이냐고 묻자 김응태 씨는 변호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맡겠다고 해서 그때 작성해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당시 지방선거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김응태 씨가 제출한 고발장 등을 문건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진정 형식으로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이 문건을 다시 울산경찰청에 이첩하는 식으로 함양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문재인의 측근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한편 김응태 씨는 이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도 수사 관련 언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인 김응태 씨는 송병기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을 지낼 때부터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김응태 씨는 2017년 11월 통화에서 송병기 전 부시장으로부터 당시 새로 부임한 지수대장 정모 씨가 자신의 사회 친구라며 제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김응태 씨는 송병기 전 부시장으로부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른 구체적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